좋은 인상을 주는 간단한 방법. 오늘 책은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2부에 좋은 인상을 주는 간단한 방법 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욕에서 개최된 파티에 갔다. 손님 중 하나는 유산을 상속받은 여성이었는데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남기려 열심히 했다. 그녀는 흑담비 모피, 다이아몬드, 진주를 사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부모의 유산을 아끼지 않고 썼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얼굴은 심술과 이기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가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배우자가 비싼 모피를 사려고 할 때를 대비해 기억해두면 좋은 말이다. 찰스 수아브는 자신의 미소가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앞서 말한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성품, 그의 매력,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었고, 게다가 그의 성품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그 매력적인 미소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프랑스 가수 및 영화배우 모리스 슈발리에와 오후를 보낸 적이 있다. 솔직히 나는 실망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그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미소를 짓자 모든 게 달라졌다. 마치 구름을 뚫고 햇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 미소가 아니었다면 모리스 슈발리에는 파리에서 아버지와 형의 직업에 따라 여전히 수납장이나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미소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 주어요. 당신을 보게 되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개들의 인기가 있는 것이다. 개들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해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개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가시적인 미소라고 아니다. 그런 미소는 아무도 속일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웃음이 기계적인 웃음이란 걸 쉽게 알아채고 싫어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미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미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훌륭한 가치를 가지는 미소이다. 뉴욕 대형 백화점의 인사 담당자는 심각한 얼굴을 한 철학 박사보다는 초등학교조차 마치지 못했더라도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소녀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고무회사 중 하나 대표이자 내가 말하기를 자신의 관찰 결과 일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산업계의 지도자는 다른 데에 눈길 주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마법의 열쇠라는 옛 격언을 그다지 믿지 않는다. 그는 말했다. 저는 웃고 즐기며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남들처럼 그러니까 진짜 일처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일에서 모든 재미를 잃었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남들처럼 그러니까 진짜 일처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일에서 모든 재미를 잃었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겨야 한다. 나는 수천 명의 비즈니스맨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매시간 누구에게 미소를 짓고 수업에 와서 그 결과를 말해보라고 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아메리카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월리엄 B. 스타인 하트에게서 온 편지가 있다. 그의 사례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은 다른 수백 건의 경우와 같은 전형적인 사례다. 저는 결혼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18년 내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준비를 마칠 때까지 아내에게 웃지도 않았고 20단어 이상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한 사람 중 하나였죠. 선생님의 미소의 경험에 대해 말을 해보려는 과제를 내주셨으니 저는 일주일 동안 미소를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거울 속에서 내 심각한 얼굴을 보고 머리를 빗으며 이렇게 말했죠. 빌,
오늘 당장 그 불만이 많은 얼굴은 지워버려. 이제부터는 웃을 거야. 지금부터 당장 시작이야. 그러고는 아침 식탁에 앉아서는 아내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다. 선생님은 그 사람이 놀랄 수도 있다고 미리 경고하셨죠. 글쎄요. 아내의 반응은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지금까지 2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약속을 지켜오고 있어요. 그 2달 동안 제 변한 태도는 지난 한 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출근길에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보이기에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죠. 물론 미소를 지으면서요. 도어맨에게도 미소를 띠며 인사를 해요. 지하철 부스에서 잔돈을 받을 때도 출납원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최근까지 제가 웃는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요. 얼마 안 가서 모든 사람들이 제 미소를 받고 다시 제게 미소를 돌려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불평불만이 있어 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유쾌하게 대해요. 미소를 띤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 일이 훨씬 쉽게 풀리더라고요. 미소가 매일같이 많은 돈을 벌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다른 중개인 한 명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의 직원 중 호감이 가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어 얻은 결과에 교무된 나머지 그 젊은 친구에게 얼마 전 인간관계에 대한 제가 갖게 된 새로운 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솔직히 털어놓더군요. 제가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제가 가끔씩 불평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최근에야 그 친구는 생각을 바꾸었대요.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제가 미소를 지을 땐 인간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비판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젠 비판 대신 인정과 칭찬을 해주는 거죠.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아요. 이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죠. 어떤 것들이 저의 삶을 진정으로 바꿔놓았습니까? 저는 전혀 다른 사람, 행복한 사람, 부자가 되었어요. 우정과 행복이 많은 부자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지적 수준이 높고 세상 일에 밝은 증권 거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는 뉴욕의 증권거래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사고 팔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워낙 힘든 일이라 100명 중 99명은 실패하는 일이다. 웃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2가지가 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으면 휘파람을 불든가 콧노래 아니면 노래라도 불러라. 둘째, 이미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척 굴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하버드 대학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하더라도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잃었다면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즐거운 자세를 가지고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을 찾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된다. 행복은 외적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행복은 내적 조건에 달려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는 당신의 행복과 불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보자. 2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2 사람은 같은 돈과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일까? 바로 정신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끔찍한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뉴욕의 번화가 파크 애비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국인 막노동자들이 있다. 세익스피어는 말했다. 본질적으로도 좋고 나쁜 건 없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은 좋거나 나쁜 것으로 만든다. 에브라함 링컨은 사람들 대부분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링컨은 옳았다. 최근에 그의 말이 진리임을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를 보았다. 나는 뉴욕 롱아일랜드역에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내 앞에는 30명 정도의 다리를 저는 아이들이 지팡이나 목발을 짚고 낑낑거리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한 아이는 다른 사람이 안고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즐겁게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들을 맡고 있던 사람 중 하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말했다. 아, 그렇죠. 아이들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엔 충격을 받아요. 하지만 그 충격을 극복하고 나면 운명에 순응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행복하지요. 그 아이들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내가 평생 절대로 잊지 않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배우 메리 픽포드와 함께 오후를 보낸 적이 있다. 그녀가 남편이자 배우였던 더글라스 페어뱅크스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사람들은 아마도 당시에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고 불행한 상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보아왔던 사람 중에서 가장 침착하고 씩씩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그녀는 35페이지 남짓까지 되지 않는 소책자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었다. 도서관에 가서 그녀가 쓴 하나님을 믿어보라를 대출해서 읽어보시라. 재미있을 것이다. 프랭클린 버거트는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의 3루수 출신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 영업 사원이다. 그는 내게 미소를 짓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몇 년 전에 깨달았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그는 잠깐 멈춰서서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커다란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그 미소가 사라지기 전에 방에 들어간다. 이 간단한 방법이 보험을 파는 데서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는 믿고 있다. 철학자 엘버트 하버드는 현명한 충고를 꼼꼼히 읽어보라. 하지만 기억하라. 읽기만 하고 충고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밖에 나설 때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을 최대한 부풀려서 햇살을 들이키고 미소를 친구들을 반기며 영혼을 담아 악수를 나누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두려워 말고 적들을 생각하느라 1분 1초 낭비하지 말라. 하고픈 일을 확실히 정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한눈 팔지 말고 곧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하고픈 위대하고 빛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나며 산호가 흐르는 조류에서 자양분을 얻듯 이 무의식적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회들을 포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되고픈 유능하고 진실되고 유용한 사람을 마음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매 시간 당신을 그 특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정신적 태도를 가지라. 용기 있는 태도, 솔직한 태도, 유쾌한 태도 말이다. 올바르게 생각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것이 욕망에서 나오고 모든 신실한 기도는 응답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 턱을 당기고 머리는 높이 들어라.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세상사에 밝았다. 이들은 당신이나 내가 오려서 만든 모자 안에 붙이고 다녀야 할 속담을 만들었다. 바로 웃는 얼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상점을 열어서는 안 된다. 웃는 얼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상점을 열어서는 안 된다. 상점에 대해서는 프랭클린 어빙 플랜치도 다음과 같은 따뜻한 생각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는 여성복 전문 매장 오펜하임 콜린스사를 위한 광고를 다음과 같이 했다. 미소는 한 푼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미소는 받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줘요. 하지만 그걸 준다고 해서 그만큼 가난해지는 게 아니죠. 미소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 기억은 평생 지속되기도 해요. 미소 없이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부자인 사람은 세상에 없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미소가 주는 기쁨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미소는 집에서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일에서는 호의를 낳고 친구들 간에는 우정의 징표가 되지요. 미소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안식, 실망한 사람들에게는 빛, 슬픈 사람들에게는 햇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해독제죠. 하지만 미소는 돈 주고 살 수도, 구걸할 수도, 빌릴 수도, 훔칠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기 전까지는 이 세상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 시즌 막바지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 미소를 짓지 못하면 미소를 남겨주시겠어요?
더 이상 미소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미소를 가장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웃어라. 네, 웃어라. 스마일. 아주 그냥 규칙이 간단합니다. 규칙. 네, 이렇게 해서 제 2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6가지 방법 1장과 2장, 오늘은 2장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웃어보세요.